파트 2에서는 챕터 1 디자인 기초와 프로토타입, 챕터 2 사용성 테스트 및 평가, 챕터 3 매체별 구성요소 설계 및 제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와 사용자 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방문 목적과 주요 서비스의 사용 용이성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웹사이트 내 레이아웃, 메뉴 구성, 검색 기능, 이동성 등을 점검합니다. 즉,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더 직관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 주요 항목으로는 먼저 필요한 기능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웹페이지 간 이동이 직관적이고 쉬운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구성과 배치가 명확한 레이아웃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 메뉴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패턴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의 정보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사용자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쉬운 탐색을 원합니다. 웹사이트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사용성 평가 방법에는 크게 질문법, 감정법, 검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법은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 예로 설문조사, 인터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개선할 수 있고요. 감정법은 사용 중에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증법은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률, 오류율, 작업 시간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실험 환경에서만 가능하죠.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안구 추적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자 조사 방법론에는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가 있습니다. 정량적 조사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유나 맥락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수치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서 대규모 조사에 유리해요. 정성적 조사는 사용자의 의견, 감정을 분석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소규모 조사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조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요. 정성적 조사는 사용자의 심층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및 태도 분석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은 사용자의 실제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간접적 방법으로는 웹 로그를 분석한다던가 A/B 테스트, 사용자 패널 조사 등이 있고요. 직접적 방법에는 유저빌리티 테스트와 아이 트래킹이 있습니다. 사용자 태도 분석은 사용자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는 설문조사와 고객자료 분석이 있고요. 직접적 방법에는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요구사항 조사, 다이어리 연구, 카메라 조사 등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실제 행동과 태도를 분석하여 웹사이트를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량적 조사 방법입니다. 정량적 조사 방법에는 설문조사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는 적합하지만 깊이 있는 분석은 어렵습니다. A/B 테스트는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유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웹 로그 분석은 사용자의 이동 경로나 행동을 추적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은 가능하지만 감정이나 의도 분석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 조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용성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적 조사 방법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성적 조사 방법에는 먼저 심층 인터뷰가 있습니다. 1대1 인터뷰 사용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숨겨진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요. 소규모 사용자 대상으로 대표성이 떨어지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여러 사용자가 모여서 토론하며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의견의 수집을 가능하고요. 특정 의견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관찰은 사용자가 제품을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 상황을 파악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사용자의 내면적 감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종이로 만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테스트로 가능하고요.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포던스는 사용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입력 상자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면 우리는 여기에 글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직관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버튼의 입체감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클릭 가능한 요소임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밝은 색상의 CTA 버튼, Call to Action, 행동을 부르는 버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포던스가 잘 설계된 UI는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용성 테스트는 사용자가 제품, 웹사이트, 앱을 사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테스트입니다. 주요 목표로는 사용자의 수익력을 측정하고요.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고 제품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가 겪는 불편함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는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성을 분석을 하는데 사이트의 주요 역할 및 사용자 활동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선호도 분석, 사용자의 웹 라이프 스타일 및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그룹을 나눠서 프로파일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를 선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명단을 확보하실 때 2배수로 확보를 하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선호도 분석입니다. 사용자의 구매 행동, 웹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웹사이트 및 제품을 최적화하는 과정인데요. 주요 목표는 사용자의 소비 유형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구매 단계별로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맞춤형 UI를 설계를 합니다. 이때 선호도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비자의 웹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트레저 헌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상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해서 스마트한 소비를 지원하고요. 이때 트레저 헌터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아티젠은 예술과 디자인을 중시하며 브랜드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입니다. 크리슈머는 창조적인 소비자로 제품 개발 및 리뷰에 적극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하고요. 몰링 같은 경우에는 쇼핑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도 즐기는 소비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미디어는 블로그나 SNS 등 컨텐츠를 생산, 공유하는 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유형을 파악한다면 더욱 맞춤형 컨텐츠와 U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고려한 맞춤형 웹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를 습득할 때는 이때 인기 제품, 후기, 추천 모델을 제공하여 탐색을 지원하고요. 제품 사양을 비교할 때는 상세한 제품 사양 비교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이브 성향에 맞는 제품을 찾을 때는 맞춤형 필터링을 이용해서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 대리점 방문을 고려할 때는 제품의 체험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방문을 유도합니다. 구매를 망설임을 최소화할 때는 전문가의 리뷰와 실사용자의 후기 등을 제공하고요. 최종 구매할 때는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질의응답, AS 정보 등 구매 후에 고객 지원을 충실히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자의 구매 과정에 맞춰서 UI UX를 최적화하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을 설정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목표로는 사용자의 어려움과 불편한 점을 분석하여 개선해주고요. 제품의 효율성, 가독성, 사용 편의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 주요 항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 사용성 평가 주요 항목은 먼저 사용자가 목표를 얼마나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사용자가 실수하는 빈도를 복구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용자 경험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주관적 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사용성 테스트 과정으로는 총 4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항목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 실제 사용성을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반영해서 UI UX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한 수행 절차입니다. 먼저 테스트의 주요 목적을 정의하고 그 다음 평가할 항목과 과제를 선정하고 대상 사용자를 모집 및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 및 테스트룸을 구성하고요. 전체적인 환경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 인력을 구성합니다. 이때 테스트 인력에는 진행자, 관찰자, 기록자 배치 등이 있겠죠. 사용성 테스트 준비할 때는 테이블, 의자, 컴퓨터, 녹음기, 비디오 카메라, 필기도구, 테스트 스크립트 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인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행자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자가 당황하거나 행동을 멈출 때는 이유를 묻고 경청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행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테스트를 종료하고 사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관찰자는 사용자의 반응을 기록하고 오류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소통자는 내부의 팀과 진행자의 연결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안내자는 테스트 대상자에게 사전 준비사항을 전달하고요. 테스트 당일 참여자가 장소로 오는 것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즉,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면 테스트 진행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리스트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는 특정 작업 및 절차, 기능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관찰 도구로 활용 시에 관찰자 행동을 기록하고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중복되지 않으며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를 이해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조사 자료를 통해 목표 사용자의 경향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 디지털 문화, 웹사이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트렌드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최신 동향을 참고해서 사용자의 기본 요구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경쟁 사이트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참고합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목표 사용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수집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를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 5단계의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과제를 수행한 후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 해당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과제를 얼마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요. 그 다음 문제나 방해 요인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고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5단계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면은 웹사이트 사용성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문으로 먼저 과제를 수행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나 없었나, 과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메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름을 이해하기 쉬웠는지, 그리고 클릭했을 때 예상한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고 유용했는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물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 디자인적으로 화면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편안했는지, 색상과 폰트들이 가독성이 높고 효과적이었는지 또 물어봅니다. 사이트의 링크나 버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색 기능이 충분했는지, 전반적으로 사이트 이용에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제공된 도움말이나 가이드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이트 이용에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다시 방문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시면은 웹사이트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